감축 목표가 잘못됐다. 이거 매우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 한국은 이번에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감축 목표가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하는,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어느 영역보다 그냥 그런 상태인데 이거 7.6%를 매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 탄소 중립 온라인 강좌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 시민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준비한 슬라이드는 전체가 쉬운 내 것인데요. 이건 뭐 강의를 하려면 2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한 80분 정도 내에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뭐 플로에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가져볼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 전략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소 중립 노래를 부르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고요. 또 이미 앞에서 1강, 2강 할 때 뭐 이유진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위기 상태에 대한 이제 뭐 개략적인 설명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기후위기와 우리가 사는 이제 삶터의 이제 교통과의 관계를 설명드리려면 기후위기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만 요약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화면을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 이제 뭐 3개의 사진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레크로비아라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시클로비아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보안 활동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콜롬비아 보고타 같은 데서는 도시 안에서 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는 걸 약 127km 정도를 막습니다. 이게 127km를 막고 약 한 17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나와서 도시 안에서 뭐 자전거도 타고 즐기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즐기고 걷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요 메시지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 이제 이 교통 분야에서 또 아니면 도시에서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면 거의 노래 부르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 공급하는 거, 뭐 요 2개에 관련된 건 뭐 보조금 주는 이야기,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충전소 만드는 이야기, 이 정도 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탄소 중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국제사회에서 최근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청주 시민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이 기후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UNEP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갭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이제 온갖 것들을 다 평가를 해놓고 나와 있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10년 정도의 세월을 우리가 다 허송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향후 10년을 또 우리가 허송 세월을 보내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정도 시간 보낸 걸 가지고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나 도시들이 다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저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 더 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 관련된 이제 평가해놓은 기후 투명성 평가라는 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후 투명성 평가를 이제 최근에 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 교통 부분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3.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EU보다도 한 2배 정도 높고요.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지만 EU 평균보다는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화면에서 이제 그 네 번째에 있는 게 한국인데요. 한국 같은 데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20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큰 예산을 환경 부분에 우리나라는 씁니다. 이제 이렇게 녹색 경기 부양 지수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환경 분야의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나도 줄이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무지하게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녹색 경기 부양 지수가 상당히 낮다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대강 알 수 있는데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투자해놓고 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하는 것들을 이제 뒤에 가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UNEP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평가를 해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2030년, 205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에다 이제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는 그 내용도 부실하게 이룰 데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를 하면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축 목표도 아주 형편없는 데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유엔에다 제출을 하니까 유엔에서 이제 금년에 빠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축 목표가 잘못됐다. 이거 매우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제 얼마 전에 4월 22일 날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죠. 각국마다 자기들의 목표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탄소 감축하는 목표를 더 높여서 지금 이제 제시를 다 해왔어요. 제가 오늘 요 자료를 만들기 이전에 부터 이제 그 자료를 알았으면 내가 만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4월 22일 이후에 기후정상회의 때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가 얼마씩 줄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그림을 내가 하나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한국이에요. 지금 요 점선이 되어 있는 게 이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이하로 다 줄여야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한국은 이번에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못 했어요. 대통령도 이야기를 못 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게 국제사회에서 그냥 정부에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그냥 금방 많은 나라에서 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감축 목표가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부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나는 그건 뭐 그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2050년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리고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다 2050년, 2030년 이후에 뭐를 좀 줄여보겠다고 목표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풀을 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간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고,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어느 영역보다 교통 분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의 감축 목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UNEP에서 이제 1.5도시 시나리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7.6%씩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7.6%씩 2030년까지 계속 줄여야 되는데, 이 7.6%라는 게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경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가면서 전부 다 이제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수치가 7.6% 줄은 게 아니라 그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줄이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 7.6%를 매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넷째로는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 말이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연구기관들이나 UN 산하에 있는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 부분의 이제 배출량을 크게 보면 배출 전망치라서 이제 바우라고 해서 배출 전망치하고 2도시, 1.5도시 시나리오에서 이제 필요한 감소량 같은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연구해 놓은 것들을 보면 지구온난화가 1.5도시 이하로 이제 유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교통 분야에서 CO2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8기가톤에서 약 4.1기가톤 사이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래에 지금 녹색선으로 지금 보이는 저만큼 공격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교통 분야에서는 줄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0.8에서 4.1기가톤 사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를 뭐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1인당 배출량을 현재의 수준과 비교해서 한 90%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건 하나도 못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의 경우에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빨간 선은 내가 이제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한 표인데요. 2018년에 10억 9,700만 톤 정도를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교통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간 한 1.3%씩 이렇게 줄이고 2030년까지 가면 이제 9억 2,900만 톤 정도로 줄인 다음에 2050년까지 가면 3억 3,700만 톤 정도로 줄여야 돼요. 그럼 이제 연간 3.2%씩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정부기관에는 아주 보수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후반 2030년 이후에 가서 좀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2030년까지는 노력을 별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툰베리 같은 어린애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빨간 선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급전 낙하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교통 분야에서 줄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갈 길이 멀은데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도시가 유지되는 방식도 이제 탄소 제로 도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요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커넥트라고 하는 게 보시면 좀 더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도 이제 기후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활동 친화적인 교통을 도시에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뭐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놔야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류교통도 이제 그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죠. 이게 이제 연결성을 도시 안에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 이걸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탄소 제로 도시를 이제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야 돼. 고밀도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 이제 논쟁거리가 되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에도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제 고밀 개발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으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모여 살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작년 1년 내내 국제사회에서 내가 이제 각 분야에서 건축이니 뭐 교통이니 도시계획이니 온갖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뭐라고 논쟁을 하는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1년 내내 논쟁을 하고 연말에 대강 귀결되는 게 결국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나 장점이라는 게 결국은 이 컴팩트하게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만드는데 이 상태에서 고밀 개발을 하는데도 코로나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찾자. 도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사회적 합의로 작년 연말에 대강 개통적인 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 가면 제가 좀 설명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 클린이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이제 교통수단도 이제 전기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뒤에 가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고밀 개발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진 도시에서 지금 이제 탄소 제로 교통 체계를 이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면 이제 15분 도시 계획이라는 걸 이제 지금 이제 내걸고 요번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 보궐선거를 할 때 부산이나 서울시장들이 출마하면서 뭐 이 15분 도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와 변형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파리시에서 얘기하는 15분 도시 계획과 우리나라 부산이나 서울시에서 이 얘기하던 것과는 전혀 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차이가 있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파리시 같은 경우에 15분 도시 계획을 참고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이제 발병을 해도 도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제 하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누가 만들었냐면 요 이제 카를로스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파리에 있는 그 소르본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어디 태생이냐면 콜롬비아의 메데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 모레노가 제안한 그런 아이디어라는 게 아주 단순해요. 사람들이 사는 거나 그다음에 일하고 공급받고 즐기고 보살피고 배우고 뭐 온갖 그 사회적 서비스 기능 같은 것들을
재구조화해서 도시 자체를 재구조화해서 15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인데 이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자동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상하게 변질돼서 이 15분 도시가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 15분 도시 계획을 시장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얘기한 게 이제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이게 뭐 이게 진공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같은 걸 개발을 해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건 15분 도시 계획의 기본 컨셉을 이해 못한 사람이 이제 토건 사업을 그냥 결합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지금 논의되는 건 이런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브 뭐 수로 한다고 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다 이용하고 살죠. 근데 이 자가용을 계속 이렇게 이용하고 사는 것이 그럼 가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불가능해요. 이게 왜 불가능한 건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용 교통의 이동을 통제해도 도시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록다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 통제를 완전히 하고 봉쇄를 딱 해도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자전거나 뭐 걷는 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도록 만들고 도시를 이제 재구조화 시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카를로스 이제 모레노라는 사람이 이제 파리 시장 선거에 출마한 파리 시장인 아니달고라는 이제 그 여성 시장한테 공약으로 하도록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장이 받아서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아니달고라고 하는 여성 시장은 이미 뭐 한 10여 년 동안 파리에서 부시장을 지냈고, 그다음 한 번 시장을 지냈고,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재선을 했는데, 재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15분 도시 계획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도시가 파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을 한 10여 년 전에 파리의 모습하고 지금의 이제 동영상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파리가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었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이제 자동차가 도시 안에 이제 주인공이었다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도시를 이제 재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레오무르 거리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이제 파리에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거리 형태에서 이 하단의 그림처럼 이제 가로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사람들이 자가용에 의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뭐 걷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나 이런 걸로 도시가 유지되도록 이 가로 구조를 완전히 개편을 합니다.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한 10여 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향후에는 더 심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파리만 그럼 15분 도시를 하느냐? 이게 이제 도시 여건에 따라서 이제 도시마다 이제 요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위트레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20분 마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요 메르베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공유자동차 사용 가능한 정도로 해서 도시를 유지하려고 그런 마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지붕에 이제 녹지나 태양열 전지판 같은 거 구비하고 시스템 자체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면 2024년에 이제 첫 입주자가 지금 현재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면 이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가 이제 지난 10월에 세계 최초로 이제 화석연료 확산 금지 조약을 지방 정부가 승인한 데인데요. 이 안에서는
기후비상행동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6빅무브라는 걸 6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따지면 쉬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6개 빅무브 중에서 3개가 도시교통,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있어요.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전기 자동차나 조금 공급한다고 해서 도시 안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까요? 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밴쿠버 같은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자 우스갯소리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단 2개,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이 유고 상태로 있었던 2군데를 제해놓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광역, 기초 할 것이 모두가 이제 이 기후비상 선언을 다 했어요. 청주도 시장님이 직접 서명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후비상 선언을 그렇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했냐? 지난 1년 동안 뭐 했냐? 안을 보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도시들이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이게 아주 지난한 과제예요. 아주 힘든 그런 과제인데 이 벨기에 헨트 같은 데는 인구가 한 30만이죠. 채 안 되는데 유럽 안에 가면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들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런 도시들이 이제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 있느냐면 도심을 포함해서 이제 7개 구역으로 요 그림처럼 이제 7개 구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때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센터지 그러니까 이제 도심 지역을 제해놓고 반대편을 건너가면서 이 도심 지역을 관통해서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고 순환도로를 통해서만 가도록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자가용에서 하차를 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이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시 관리하는 패러다임도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헨트시의 경우는 네덜란드의 이제 크로닝겐하고 위트레이트시 모델로 해서 도시를 이제 재구조한 건데요. 크로닝겐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안에서 이제 교통수단 분담률이 자전거가 분담하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닝겐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자전거만 보여요. 그러니까 도시를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헨트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들을 모델로 해서 이제 사업하면서 도시를 이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계획을 하고 협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한 30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논쟁을 하고 이런 갈등도 겪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도시를 바꿨어요. 누가 바꿨냐? 그러니까 이제 유럽 안에 가면 연정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당 소속으로 들어와 있던 필립 아티우라고 하는 부시장이 이제 이 사람은 심지어 이제 그 일반 시민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살해 위협까지 받았는데 지금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도시를 이제 개조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럼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전이 2012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 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비교한 그림인데요. 이제 승용차가 한 41%, 그 다음 자전거가 30%, 보행자가 16%, 대중교통이 13%인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30년에 가면 자전거가 한 35% 정도 교통수단 분담률을 이제 점유하게 되고 대중교통이 20%, 보행자가 18%로 이제 전환을. 도시가 이제 자전거 중심으로 이 도시는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헨트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이지만 있다면 잘 계획되어 있으면 잘 계획되어 있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도시 안에서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이제 헨트라는 도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많은 도시들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텐데, 요 이제 브라질에 있는 꾸리티바시라고 하는 도시는 이 도시는 이제 요 세종에 가면 이제 BRT라고 해서 이제 간선급행 버스 시스템인데 중앙차로에 이제 버스가 주행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모델 도시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제 꾸리치바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에서 확산시켜서 뭐 이 가까운 세종에도 이제 이게 들어와 있고, 물론 이전에 서울 같은 데서 서울의 중앙차로 들어온 거 다 이 도시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요 꾸리치바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빨간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5개 간선 교통 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요 이제 청색 선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게 리냐베르데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린 라인이라고 하는 6개 간선 교통 축 안에 이제 이런 식의 교통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를 만들 때 요 꾸리치바라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뭐 시장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뭐 여기 시장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시장을 3번 하고 주지사를 2번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지하철이나 뭐 경전철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버스를 가지고 지하철 타는 것처럼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상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준 요게 이제 요 청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리냐베르데라고 하는 이제 그린 라인이라고 하는 6번째 간선 교통 축의 모습인데, 요게 이제 연방 국도가 있던 걸 국도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이제 요걸 이제 앉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요 이제 하단도 다 그 리냐베르데 구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제 이 버스가 이제 정원이 270명입니다. 대전 같은 데서 지금 트램 도입한다고 하면서 트램 도입하는 정원이 242명인데, 이 트램보다도 이제 이건 다 저비용으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도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도시가 저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도시를 그대로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요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나 이 연두색 선으로 되어 있는 6개 간선 교통 축을 제해놓고 이제 그 순환 노선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요 교통망을 혁신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인터투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요게 이제 끝나기를 2025년까지 끝나는데, 이 프로젝트는 간선 교통 축을 제외하고 통행 수요가 제일 많은 순환 노선에 이 사업을 합니다. 운행 속도도 좀 늘리고, 그래서 좀 빨리 가게 만들고 처리 용량도 이제 늘리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이제 요 뒤에 대개 이제 요 6개 간선 교통 축 안에 환승 터미널에 있는 거를 제외해 놓고는 그냥 일반 정류장은 다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큐브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원통형으로 이제 정류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 솔라 패널 같은 걸 얹히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요 이제 정류장을 원통형으로 되어 있던 거를 사각형으로 바꾸고 현대식 에어컨이 장착된 그런 생태 친화적인 정류장을 만들고, 그다음 통합 터미널이나 미니 터미널이나 이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들이 이제 만드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환승 터미널은 모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전력을 생산을 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류장하고 터미널에는 모두 지붕 위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데 에너지 자립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 터미널에는 전기버스 충전소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놓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다 전기도 생산하고 이 교통수단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0km의 버스 전용 차로하고 70km의 도로를 새로 개통 및 리모델링하는 요 안에는 운영하는 교통수단이 이제 다른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기굴절 버스를 이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뭐 벤츠다 뭐 다른 여러 회사의 전기 버스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완전히 노선을 두고 직접 이제 전기 굴절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2025년 정도 되면 이 꾸리치바시의 통합교통망은 아마 내가 보기에 이제 기후비상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로 이제 등장할 거라고 보는데, 요 도시 안에서 이 BRT라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뉴욕 시장인 그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사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신통치하는 그런 지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도시 안에서 문제를 풀기를 권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보고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콜롬비아 보고타의 교통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요 엔리카 페넬로사라고 하는 시장인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장을 한번 했다가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나왔다가 그래도 이제 재작년 연말까지 두 번째 시장으로 재선을 해서 요 이제 보고타 시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첫 번 일기 때 요 시스템을 요 BRT 시스템을 꾸리치바에서 복제를 하다 도시 안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중굴절 버스가 이제 요건 뭐 대개 처리 용량이 한 정원이 한 250에서 270명 정도 됩니다. 요렇게 이제 고용량의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도시 안에 이제 집어넣고, 이 도시는 중앙차로가 2차로가 아니라 4차로예요. 그러니까 4차로에 이 버스만 가지고 주행을 하니까 거의 지하철 수준으로 사람을 실어 날릅니다. 시간 방향당 한 4만 5천에서 많게는 한 4만 8천 명까지 한 시간에 실어 날릴 정도로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최근 들어와서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이제 한 번 갔다 오고 이 콜롬비아를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전기버스를 한 600대 정도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금 이제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1,500대 정도를 도시 안에 투입해서 완전히 그 대중교통수단을 전기화하는 사업들을 선도에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기버스 도시를 꿈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요 이 앞에는 실내에 가면 트랜스자카르타라고 하는 시스템들도 다 전기로 이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교통수단도 이제 전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도시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가용에서 하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내가 이제 그 이유를 그림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도시는 시민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 안에는 오픈 스트리트라고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는 스페인어로 이제 시클로비아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시클로비아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직역하면 자전거 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 도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고유명사처럼 씁니다.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이 시클로비아를 요 이벤트를 할 때 자그마치 127km라는 도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다 막아놓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뭐 걷고 뛰고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요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중보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예방의학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요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이제 현재 시클로비아 도로 연장이 127km면 우리는 사실 도시 안에서 1km 제대로 못 막아요. 시장들이 자가용 탄 사람 저항에 그냥 항복하고 그래서 못 막는데, 이제 조금 요걸 이제 도시마다 좀 효율적으로 좀 많이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업을 이제 서울서 사실은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좀 묘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하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라는 건 자가용 가진 사람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엔리카 페넬로사 다음으로 이제 들어온 시장이 이 클라우디아 로페즈라고 하는 시장인데, 이제 이 여성은 여성이 아니죠. 이게 레즈비안이에요.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가 인구 800만의
그 보고타 시장에 당선이 돼서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취임식 날 공원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자전거 타고 이동하면서 SNS로 생중계하고 뭐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발병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팝업 자전거 도로를 84km 정도를 임시 자전거 도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동하는데 편의성 제공해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요 사업 보고 그 뭐 유럽 안에 이제 베를린이니 뭐 파리니 밀라노니 이런 도시들이 다 팝업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 자전거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가지고 도시 안에 교통처리를 하겠다는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 550km 정도 있는데 이제 남미에서는 교통수단 분담률이 현재는 한 7% 정도가 자전거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3%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보다는 인구가 좀 적은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인구가 800만이나 되는 도시에서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교통수단 분담률의 한 절반 정도를 자전거나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좀 최근에 전동 스쿠터니 뭐 킥보드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시 안에 유지를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스페인의 세비야 같은 데도 옛날에 이제 자가용에 의존돼 있던 도시들인데 요 이제 이 도시가 남부 유럽의 사이클링의 허브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 세비야도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근데 이 도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 눈치 보느라고 시장 의중을 보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결정이 되는데 이 도시는 공직자 세 사람이 아주 공격적으로 도시를 바꾸려고 작정을 하고 도시를 바꿨어요. 이게 이제 좌파연합 정당, 다 뭐 유럽 안에는 가면 웬만한 도시들이 다 거의 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좌파연합 정당 소속이었던 사람이 이제 시장 후보에 출마했다가 이 사람이 당선을 못하고 낙선을 했어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 파울로 가르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연정 부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시계획하고 교통 담당하는 국장들 두 사람들 데리고 그다음 민간 컨설턴트에서 이제 백업해주는 그런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사람이 사실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 도시를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냐? 요 그림처럼 2005년에는 자전거 도로가 그냥 흉내나는 것처럼 있던 것이 불과 한 10여 년 좀 지나고 나니까 도시가 완전히 저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목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고 요구한 것도 공무원이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공무원이라 해서 말단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도시를 좀 바꾸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도시를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약 8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했고, 이제 최근에 그 연장이 180km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전거 도로가 이제 도시 안에서 점유하는 점유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제 세비치라고 하는 공공자전거 시스템들 잘 갖춰져 있고, 이제 요 지금 청주만 해도 뭐 이런 시스템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자전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이제 도시 안에 이제 막 들어오기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몇 도시 사례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렸는데 도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런 얘기만 하지 않고 도시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수단,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자전거나 뭐 보행이니 이런 거에 배려하도록 도시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바꾸지 않고 사실 교통수단만 바꿔서는 성공적으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뭐 교통수단만 바꾸지 않고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C40라고 하는 데가 기후 리더십 그룹이라고 해서 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모여있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두 군데가 가입했었는데 하나는 뭐 서울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도시고 이제 지방에 이제 한 도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이제 직무 태만을 해서 자격 박탈을 당한 사례가 또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C40라고 하는 데서
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화석연료 없는 거리 선언이라는 걸 C40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현재 34개 도시가 이제 가입 서명하고 이제 그런 이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C40의 가입 도시가 이제 서울뿐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이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국제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녹색교통기능지역이라고 이제 종로 일대나 이제 그 한양도성 안에 일부를 이제 한 16.7평방킬로미터 설정을 해서 디젤 자동차 통행 제한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사업이 진행된 거를 1년 지나가는 걸 평가한 걸 보니까 통행량도 이제 뭐 디젤 승용차도 운행하는 게 줄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고 미세먼지도 줄고 구체적인 수치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두 군데 지금 이제 그 여의도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 이 녹색교통 지역을 지금 확장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새로 들어온 시장이 이게 이제 계속 할 건지 그거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그 ULEZ라서 저배출 구역이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서 앞에서 이제 그 서울 것처럼 이게 요 3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게 요 가운데 있는 연두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타원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요 안에 이제 이 사디칸이라고 하는 그 런던 시장이 어린이들이 건강 문제에 대한 기고라는 레포트를 만들고 그때 이제 이 초저배출 구역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런던 중심부에 한 21평방킬로미터가 이제 유해가스 배출 기준이 유로 4를 이제 미달하는 자동차가 이제 진입하면 뭐 벌금도 많고 하여튼 이 과태료가 이제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바꾸고 있어요. 요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연두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디젤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해서 문제를 이제 풀었다면 요 뒤에는 저공해 버스 전용 구역이라는 걸 런던 시 안에 12개 지역에서 12개 구간에서 지금 지금 녹색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구간 안에 저공해 버스 전용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버스가 배기가스 배출량에 크게 기여하는 이제 런던 중심부에서 벗어난 그 아주 대기질 핫스팟,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정해놓고 요 구간은 이게 차량이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거나 이런 교통 수단들은 운행을 못하도록 대중교통은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2017년에 3월에 이제 푸트니 하이스트리트에서 최소 도입하고 12개 구간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1년 지나면 평가 보고서가 나와요. 대강 얼마나 어떻게 줄였다는 걸 예시해서 보여주고 뭐 일단 런던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 저공해 버스 전용구역 평가 보고서가 2019년 9월 달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뭐 실제로 뭐 획기적으로 줄은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단계별로 차종과 지역을 확대해가며 화석연료가 없는 세상을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는 도심 안에 있는 존 2022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안에서만 이제 뭐 이 뭐 디젤이나 뭐 이런 승용차들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면 요걸 연차별 이제 확장을 해서 2025년 그다음에 2030년 정도 되면 이 안에서 이제 그 배까지 요 이제 운하를 운행하는 배까지 다 포함해서 2030년 정도 되면 여기서는 화석연료를 구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뭐 유럽 안에서는 이 암스테르담이 뭐 파리나 뭐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도시들처럼 아주 뭐 앞장서서 도시를 지금 현재 개조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심에서 이제 버스와 코치의 경우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은 도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25년은 그 중간에 있던 외곽 순환도로 정도까지 되고, 그 다음엔
2030년에는 이제 뭐 관광선이고 뭐 페리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도시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이제 도시 안에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같이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볼보 같은 데도 2030년까지만 그 2030년 되면 완전히 이게 전기차나 뭐 다른 대한교통수단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40년 되면 건설 장비까지도 전부 다 그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지금 바꾸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행동은 안 옮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이 어린애들이 욕을 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참고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외국 얘기만 하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하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생겼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체중이 70kg인데 70kg인 사람을 이동시키려고 요게 이제 내가 이제 한 차량만 요건 뭐 특정 차량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코나라는 현대자동차 소형 SUV 차량이 공차 중량이 1450kg입니다. 70kg짜리 나를 실어 날리기 위해서 1450kg의 몸을 이제 의탁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 생산을 안 하니까 이제 이 자동차가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았어요. 뭐 디젤로 받을지 뭐 휘발유로 받을지 이제 뭐 이걸 받아서 70kg짜리 한 사람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이게 도시 안에 문제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나는 교통 분야의 기후위기의 출발은 다 여기 한 장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공차 중량이 1450kg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내 체중보다 한 20배 이상, 20명 정도 무거운 차량이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포츠카나 그 다음에 좀 비싸다고 하는 차들은 보면 다 2000kg가 넘어요. 공차 중량이. 그러니까 이 공차 중량, 이 차만 이동하는데도 사실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70km 이동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니까 기후위기를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안 풀고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하차하기가 어렵냐면 요 이제 승용차라는 게요. 헬리포드라는 사람이 달리는 궁전을 한 가구에 한 대씩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궁전에 사는 한 가구에 한 대씩 준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가구에 한 대가 아니라 한 가구에 두 대, 세 대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전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 안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기후 문제도 생기고 도시 안에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지도 못하게 되고 뭐 이제 빨리 이동하는 거 하나 해결하려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안 풀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안 풀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죠. 자, 왜 이제 이게 어려우냐면 도시마다 좀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내가 이제 거북이를 두 개 놓고 여러분들 형상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미가 구르면 새끼는 뒤집혀요.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거북이가 뒤집으면 흔들고 하면 위에 거북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미가 구르면 새끼가 뒤집히듯이 지자체 교통정책도 도시마다 다양한 형태로 달라요. 근데 특히 제일 힘든 데가 어디가 있느냐면 자동차 공장이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있는 데가 더 힘들어요. 청주는 뭐 그나마도 그래도 괜찮죠. 근데 예컨대 뭐 울산이다, 광주다 뭐 이런 데 가서 사실 자동차의 의존도를 좀 줄입시다 하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 생명줄이랑 관계 있다고 얘기를 감히 못 꺼내. 그렇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과 바뀌질 않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서 2030년까지 내연기관 생산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발표를 하면 모르는데 정부에서는 미리 발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기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한 나라들은 유럽은 이미 이런 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려면 도시를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들은 요 그림처럼 보행자는 걷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걷는 사람들은 대접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자가용에 의존한다고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방식을 교통정책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시는 안 바뀌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기 어려워요. 요 그림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제일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도시는 그러니까 사람들 걷기 편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녹색교통수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그 자가용 탄 사람들 배려하는 걸 맨 꼴찌 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가 재작년에 이 콜롬비아 메데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도시가 세계에서 이제 그 가장 혁신적인 도시라고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선정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 도시 재생이나 뭐 이 교통이나 이런 게 유명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가서 공공기관 시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가서 브리핑을 받는데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디 할 거 없이 다 이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도시 만드는데 그냥 보행자 배려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 자전거 배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맞춰서 도시를 만든다고. 근데 이게 한 군데에서 들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립 서비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가는 데마다 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이 도시화는 사회적 합의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어도 사실 도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원칙도 하나도 없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뭘로 줄여요? 이 교통 부분의 배출량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2050년 그 넷제로라고 하는 순배출 제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불과 한 10년 내에 도시를 바꾼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앞에 이준 박사나 뭐 그런 분들 다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뭐 탄소 예산이 우리가 이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라는 게 불과 한 6년 조금 넘게 남았어요. 6년 반 정도 남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6년 반이 아니라 길게 봐도 10년 내에 도시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2030년을 목표로 하고 도시를 이제 지금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2050년까지 뭐 유엔에서 공고하는 1.5도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분 도시 계획이나 또는 그게 이제 20분 도시가 될지 모르는데 도시마다 이제 도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지방정부의 바이블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포맷 가지고 도시를 지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5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이런 거 실행해서 도시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지금 향후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감염병 위기도 극복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5분 도시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든지 뭐 20분 도시나 도시 여건에 따라 요게 좀 다르니까 요거 이제 그 호주에 있는 멜버른은 이 도시는 20분 도시라고 그래서 이 도시는 이제 요 사업을 하면서 한 3군데 정도 시범 사업을 하면 3개 지역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보니까 이게 쭉 보면 되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실행하는 걸 모든 지역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범 사업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고 확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용과 교통계획을 통합하는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우선 대중교통에 의존되고 자전거에 의존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부터 도시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통수단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걸로. 그러나 이제 아까도 오면서 이 볼보 자동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30년까지는 승용차는 무조건 내연기관 생산을 안 한다. 이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마다,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 형태가 이제 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려면 이제 충전소나 이런 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춤을 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거리가 멀거나 길거나 무게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교통수단은 그거는 자기들이 전기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 이제 수소로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큰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수소 자동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사실 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시나리오도 잘 만들고 로드맵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태교통 시스템으로 이제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경고 신호를 이렇게 주면, 메시지를 주면 자동차 회사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기후 친화적인 교통 수단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금년 11월 달에 뉴욕 시장 선거가 있어요. 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유력 후보들 중에서 아주 그 중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그 뭐 15분 도시계획 플러스 그다음 뭐 BRT 시스템, 그러니까 15분 도시만 가지고도 도시 규모가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 유지 관리하고 이동을 하는 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아주 노선 연장이 길은 그 시스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 자기들은 저비용으로 하는 그 BRT 시스템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도시 여건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 뭐 BRT를 할 건지 트램을 할 건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청주는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그 어디냐, 그 월드뱅크인가 뭐 그 어디에서 여기 와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뭐 요 BRT 시스템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근데 뭐 최근에는 다시 트램 가지고 뭐 용역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정이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어떤 수단을 하든 좌우지간 대용량의 교통수단은 도시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할 거예요. 필요한데 내 호주머니 생각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있어서,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다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교통수단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좀 하라 하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자전거 하이웨이나 이제 체계적인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망 같은 것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 없는 거리 선언 같은 것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바이오디젤 등 에너지원으로 기후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나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자가용이 아니라 이 전기나 바이오디젤 버스나 수소 버스나 그래서 대용량의 교통수단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생산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뭐 수소차나 전기차는 얼마 어떻게 보조금 준다는 게 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보조금 주는 거 발표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대까지 할 수 있다고 예산 세워 있는 것대로 그냥 발표만 하는데, 저는 전기나 바이오디젤 이 수소버스, 수소자동차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공급해서는요, 나는 뭐 탄소 중립은 고사하고 그 전 근처도 가지도 못해요. 왜? 공급되는 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의 시범사업하는 수준이라, 도시 안에서 유지되는 게 지금 현재 이 디젤차나 휘발유차로 도시 안에서 자동차의 총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냐?
근데 뭐 그 수소차 하나 보조금 주면 3천만 원 이상 주는 지자체도 많아요. 뭐 3천 한 2, 3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사실 3천만 원 벌기도 힘드는데 차 하나 사는데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사회정의에 그게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너도 나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지역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덴마크에서 2030년까지 전기 승용차만 판다고 선언을 했고, 요 코펜하겐 같은 데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도시 안에서 구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도시를 안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자전거나 킥보드 시스템 같은 것들도 뭐 지금 이제 안전 관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다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시스템들 도입하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한번 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나 요게 이제 전기 차량이거든요. 요 전기 버스가 프랑스 낭뜨라고 하는 도시에서 운행하는 건데 저게 정원이 트램이랑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운영 비용이나 차량 가격이나 이런 거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게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가진 게 이제 돈밖에 없는 지자체가 또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비로 국비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우리 돈으로 순수히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뭐 트램 같은 거 사업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 데가 아는 데만 해도. 근데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저비용으로 하는 게 뭐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내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요거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 사업으로 이 보고타에서 하는 시클로비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클로비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스쿨 스트리트라고 해서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간에 1시간씩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런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캐나다나 뭐 이런 지금 계속 확산 중인데, 근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탄소 중립 목표를 두고 가장 공격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근데 런던 같은 데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부기구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는데, 이 스쿨 스트리트도 액티브 트래블 잉글랜드라고 하는 정부기구를 만드는 다음에 정규구에서 걷는 거나 자전거 타는 게 편하게 하려고 전국을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요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시클로비아나 요 학교 거리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애들이 등교 하교할 때 1시간 정도 이제 그 자동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세세한 거 검토도 해야 하고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요건 뒤에 가서 내가 6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걷는 게 일단 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탄소제로 교통으로 가는 길은 아까 이제 그 탄소제로 도시의 이제 모형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도보나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지금부터 개조를 해야 돼. 10년 내에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교통수단 자체를 대중교통을 정교화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빨리 바꾸기보다는 도시 안에 있는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을 먼저 바꾸는 게 더 이제 빨리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화석연료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청주에서 그냥 혼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이렇게 봐가면서 연동해서 이제 좀 같이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탄소제로 교통으로 가는 지름길은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도시 여건에 따라 다 다른데 걷는 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2030년까지는 세상 없어도 이산화탄소를 절반 감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도시를 바꾼다고 전제를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동하는 교통수단보다는 자전거의 의존도를 높여야죠. 근데 이제 자전거의 의존도를 높이면 시민들이 나 자가용 타는 게 편하게 해줘. 이게 요구사항이지. 자전거 한다 그러면 또 저항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시정부나 시의회나 이런 데서 생각을 바꾸고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면 시민들 생각하는 것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돼. 향후에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차종별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돼. 그게 자가용부터 시작해서 버스, 트럭, 온갖 교통수단이 다 있는데 다 전기차로 언제 어떻게 줄이겠다는 그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LA 카운티가 미국의 그 LA 카운티가 있는 그 2028년도 기준으로 해서 로드맵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 표지인데 이 안에 보면 세세한 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있어서 그거 보고 도시를 그렇게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전기차로 모든 걸 전환을 한다고 수소는 금방 오질 않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수소차의 문제점에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기차로 전환 시에 어찌됐든 발전 총량의 한 10 내지 20% 정도가 늘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공급할 거냐?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하냐? 원자력에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랑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발전 총량의 한 10 내지 20%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때 늘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대강 이 범주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추가로 생기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원자력에서나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라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불과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시클로비아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보고타 시내에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도로를 이제 폐쇄하고 이제 정부 주도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일요일과 국경일에 하니까 연간 한 70회 정도를 운행을 해요. 이게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개 데리고 뛰는 사람, 걷는 사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즐겨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체험을 해야 사람들이 도로라는 게 이게 차만 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건강에 당장 좋아요. 근데 자, 영어권에서는 이 시클로비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픈 스트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도시마다 이 이름이 또 다 다양해요. 썸머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선데이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큰 거 수렴은 다 시클로비아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도시마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미국 LA 같은 데는 시클라비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형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보고타처럼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27km를 도시 안에서 막는다는 건 이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그게 실현 가능하긴 않죠. 근데 이 도시는요, 연장이 127km 13개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빈부 차이가 없이 있는 사람 지역도 저런 시클로비아가 하도록 돼 있고 없는 사람도 하도록 돼 있어요. 멕시코 시티 같은 데는 주로 있는 사람들 중산층 지역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합니다. 도시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 도시가
행복도시로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도시인데, 이 시클로비아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체 활동에 이제 공간 제공하는 거, 건강한 습관 장려하는 거, 뭐 비만이나 만성질환 감소시키는 거, 뭐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뭐 감소시키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밤에도 합니다. 나이트 시클로비아라 해서 밤에도 이 사업들을 하고, 사람들이 육체적 활동들을 가능한 한 많이 하도록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요 사업들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하나 하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도시마다 변형된 형태로 해요. 완전히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시 안에서 바글바글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한시적으로 이제 못하게 했다가 또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더라고요. 이 시클로비아의 시행으로 인한 편익으로 보면 기후 편익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뭐 7시간 정도를 차량 통제를 하는데, 차량 통제를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사람들 데이터가 한 16%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만큼 줄고,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도 줄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선 자동차가 이용을 안 하면 그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들이 갖고, 건강 편익은 이렇게 육체적 활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제 요 보고타 같은 경우는 4시간 한 30분 정도를 사람들이 나와서 즐긴다고 그러는데, 30분 이상만 운동을 계속해도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이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요 시클로비아가 월별로 운영되는 운영 횟수나 참가 인원 수를 내가 이제 표로 하나 이렇게 정리한 건데, 평균 잡아서 한 170만 명 정도가 이 행사에 나와서 이걸 즐겨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걷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거랑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하던 거를, 근데 뭐 연장도 짧고 사람 나와서 운영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관련된 거를 지금 서울서 부탁을 해서 지금 정리 중인데, 대강 이제 이거 정리되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북남미에 이제 이 많은 도시들이 이제 뭐 전 세계에 한 500개 이상 되는 도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재미있는 게 아시아존에만 없어요. 중국, 일본, 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타에서 이 시클로비아 사업 하나를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보려고 구경 다니는 사람들이 갔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2번을 가서 그렇게 봤는데, 전율이 느껴져요. 막 그날 그 현장에 가보면 뭐 다양한 지원 활동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돈 안 들이고도 사람들 건강하고 뭐 도시 안에 대기질 개선하는 거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전기차, 수소차 도시 안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통행량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는 나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통행량 억제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통행량 억제하는 거나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라. 이게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매주 이용자당 평균 비용을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뭐 매주 이용자당 평균 비용이 $20가 넘는데, 보고타의 시클로비아는 돈을 별로 들이지도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편익도 요걸 보면 비용 편익비가 3.23에서 4.26 정도 되는데, $1를 투자하면 건강 비용 전략하는 게 $3에서 $4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이야 할만하죠. 큰 돈 안 들이고도 사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든 돈 많이 쓰는 사업만 하려고 그러는데, 난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시클로비아를 보완해서 보완 활동으로 이제 레클로비아라는 사업을 옆에서 같이 하는데, 요게 다양한 춤을 변형을 해서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즐기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뤄요. 이런 거 할 때는 뭐 육체 활동하려고 자전거 타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서 즐깁니다. 요거는 뭐 멕시코 시티에서 지금 운영한 연간 카렌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학급 거리 사업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냥 뭐 큰 돈 안 들이고 뭐 경고 사인이나 뭐 안내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고 통제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한번 그냥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20분이 넘어서 제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게 우리는 바닥을 부수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살 수는 없어요.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삶터 자체를 완전히 다 부숴가면서 자동차 배려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산화탄소도 줄고 우리 삶터가 사람답게 만들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는 좀 그걸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요건 뭐 시장님 혼자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제대로 못 가면, 그런 방향으로 못 가면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뭐 관이나 시의회 의원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기후위기를 좀 극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